그런데 이제 진짜 항일 그 무장투쟁은 1918년에서 1922년 5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. 그때가 왜 그러냐면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죠. 그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그 볼셰비키 혁명은 가장 선진적인 그 이념이었죠. 이 계급을 타파하고 왕정을 타파하고 모든 게 이렇게 평등하게 살던 이상 퍼져나가니까 사실은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이 왕정 국가들이 자기들의 왕정이 타도될까 걱정이 돼서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, 영국, 프랑스 또 여러 나라 있습니다. 거기에 일본이 8나라가 가세를 해서 시베리아에 무장 간섭군을 파견합니다. 그 혁명 여파가 넘어오지 못하게. 그런데 이제 이게 러시아 혁명 정부하고 교섭이 돼서 다른 군대로 물러가요. 그런데 일본은 시베리아하고 만주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. 그래서 일본은 그 구실이 되죠. 우리는 이해 관계가 다르다. 그래가지고 철군하지 않고 최대 7만 명까지 병력을 주둔시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시베리아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 내전은 그 러시아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백군, 백의군으로 가죠. 그 세력들이 다 뭉쳤고 이제 혁명 세력은 적군입니다. 그래서 싸우는데 일본군이 직접 그 무기를 들고 싸우기도 하고 또 러시아의 백군들 여기에 수많은 무기를 대주고 물자를 대주고 거기에 지원을 하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만주에서 출몰하는 마적입니다. 마적들한테 물자와 무기를 줘서 이 고려인들을 초토화시키게 만들죠. 그래서 이 고려인들은 세계 방면에 적들과 싸웠죠. 러시아 백군, 일본군 그리고 마적. 정말 거기서 수많은 그 투쟁에서 고려인 마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불타버린 경우가 많아요. 마적들한테 그리고 러시아 백군들한테. 그때 그 기간에 고려인들이 자발적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만듭니다.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46개의 자발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만들어서 거기에 1만 명 이상이 참가를 했고 2,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고려인들은 모두 독립군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만큼한 부대를 가지고 무장투쟁을 하려면은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보급이 안 되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죠. 당시에 물자, 무기 그리고 뭐 의복 이걸 주둔지를 누가 합니까? 이 고려인 전체가 이 무장투쟁 부대가 어느 마을에 가서 주둔하겠다면 그 마을 전체가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식량, 뭐 이런 걸 다 지원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총동원 체제로 항일 무장투쟁과 독립운동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그 혁명식이라 자기들의 이 그 군대를 지키기도 극급해서 고려인을 지원을 해줄 그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총력적으로 무장투쟁에 뛰어들었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일본군이 이렇게 득세를 했던 시기가 있어요. 일본군이 이렇게 많은 지역을 점령했고 그 시기에는 고려인들 속에도 친일 단체나 친일 인사들이 생겨났어요. 가나에니 또 뭐 제가 이름은 잊었습니다. 몇 가지 그 단체들이 있었어요. 그때 이제 주로 부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1928년에서 29년 무렵에 그 러시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지주 토호 청산 운동이 일어나죠. 그때 이제 그 혁명 이념으로 그 토호들이 청산되면서 2만 명에서 5만 명까지 그 이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몰려서 쫓겨서 중국령 만주로 넘어갑니다. 그때 조금이라도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친일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죠. 이게 그 밀고가 들어간 머더고에서 토 몰리고 다 죽으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도망을 갔어요.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그 이후에 남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했거나 안 그러면 적어도 친일은 하지 않은 사람이 남았죠. 그 사람들이 강제이주를 당했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에 거기 방문하셨을 때 고려인들 그
그 동포들을 초청해놓고 여러분들은 모두 독립운동가들 후손입니다 이야기를 했던 게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려인들의 그 조상들이 얼마나 그 애국운동을 했는지, 그리고 지금의 고려인들도 그래서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포용하고 보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야기 너무 길어졌습니다. 이건 이제 1923년 3월 1일에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들이 항일 독립 기념문을 세워가지고 3.1 독립 기념문입니다. 세워가지고 3월 1일 9시에 모든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다 모여서 조직을 해서 그날 3.1 혁명가를 부르고 만세운동을 전개하면서 온 시내를 다 이렇게 하루 종일 시위 전개를 했습니다. 이게 왜 가능했냐? 일본군이 1922년 10월 25일에 연해주 자리에 물러나고 그 전에 일본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었죠. 그래서 비로소 태극기를 꽂고 자유롭게 이렇게 했던, 이게 정확히 100년 전의 그 사진입니다. 우리 그 서울에 독립문이 있는데 독립문이 그렇죠. 청나라의 사대를 그만두고 영흥문을 헐고 세웠죠. 그런데 우리가 일제에 저항하는 의미로 세운 독립문은 연해주 지역에만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그 사진이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문화관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에 이 조형물을 세웠습니다. 이건 1919년 3월 17일, 18일에 우리 3.1운동을 일어나는 거 보고 연해주 고려인들도 3.1운동을, 만세운동을 전개했는데 그때 블라디보스톡에 외국의 영사관이 20개 영사관이 있었어요. 거기에 우리 독립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때 고려인들이 우리 독립선언문을 한국어, 영어, 러시아어, 중국어 4개 언어로 작성을 해서 그 영사관들을 다 배포를 했어요. 심지어는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 일본 영사관에 서도히 배포를 했습니다. 이게 지금 한국어 있고 중국어 있고 지금 이게 러시아어죠. 영어는 아직 지금 수집이 안 됐습니다만, 그리고 이건 초기 그 독립운동 항일 무정투쟁했던 그 부대원들 모습이고요. 이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그 영웅인 홍범도 장군.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.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1920년 6월 6일 7일에 승전을 했죠. 월강 추격대를 한 개 대대 병력을 섬멸했죠. 그런데 그해 10월에 일어났던 청산리 전투. 청산리 전투는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. 김좌진의 북로 군정소군이 그 일본 그 한 개 그 연대 병력을 섬멸한 걸로 이야기하는데, 그때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소군이 일본군에 포위돼서 전멸 직전이었습니다. 그런데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단이 거기 그 허리를 끊고 오히려 역으로 일본군을 포위해가지고 섬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절대적인 동원, 그래서 사실은 청산리 전투의 주역도 홍범도 장군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김좌진 장군은 그 중국 지역에서 하다가 독립이 일어난 뒤로 그 유해도 이렇게 바로 그 후손들이 국내로 모셔오고 또 만주 지역은 우리 그 광복군이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, 연해주 지역은 소련에 이렇게 뭐랄까요,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, 또 우리가 남북이 분단됐잖아요. 그쪽으로 가서 잊혀졌기 때문에 아마 역사학계에서도 조심스러워서 아마 더 조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.